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략 30년대 이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하는 거야. 3, 40년대. 그래서 481쪽에 30년대 무장투쟁 있죠? 고기를 정리하는데, 무장투쟁은 거기다가 좀 씁시다. 뭐냐면, 무단통치. 이제 이거 여기는 할 게 없으니까 좀 줄인다. 그 다음에 3.1운동. 3.1운동.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로 문화통치로 전환하는 거 맞죠? 문화통치로 전환한다. 그리고 대략 여기는 20년대라 그랬지?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데 모두 있는 거야? 무장투쟁이야. 맞지? 1920년대에 무장투쟁에 대해서 정리하셨죠? 20년대. 근데 20년대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만주나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는 무장투쟁이 우세한 지역이다. 근데 주로는 뭐 만주를 보신 거야. 주로는 만주를 보신 거야. 주로는 대부분. 그래서 무슨 내용을 공부했지? 봉오동 전투 있지. 삼둔자 봉오동 전투. 한번 들어봐 일단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간도참변,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 결성, 대한독립군단 결성, 밀산부에 직결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났다? 자유시로 이동했지. 여기만 연해준 거지 뭐. 근데 적세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되겠다. 이걸 자유시 사변, 참변이라고 해도 되고 자유시 사변. 여기 이제 20년, 21년 맞죠? 20년대 무장투쟁과 관련된 사건 맞지?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서 이제 쓰자고. 거기 위에다 쓰던, 뭐 밑에다 빈 공간에 쓰던, 이렇게까지 써놔, 일단. 20년대 무장투쟁, 그리고 짝 긋고 만주. 만주라고 써, 만주. 그리고서, 대한독립군 써. 대한독립군. 홍범도. 무슨 전투야 그럼? 봉오동 전투지. 이렇게 딱 써놔. 그래서 이거부터 자 1920년대 무장투쟁 대한독립군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지. 하나, 홍범도 전투,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일어난 전투가 뭐지? 청산리 대첩이지. 청산리 대첩의 승리를 이끈 부대가 뭐죠? 북로군정서지. 북로군정서. 누구지 그럼? 김아진 장군. 무슨 전투지? 청산리.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뭐 다른 단체도 있지만 두 단체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자, 요 단체. 대한독립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는 그럼 몇 년대 활약한 무장단체야? 20년대. 어디에서? 만주. 그렇게 써놓으시라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서 국내라고도 써놔. 국내. 이거는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써놔. 자, 국내에서도 무장투쟁이 있어. 단체만 써놓으면 돼. 단체만. 단체. 보합단. 천마산대. 9월산대. 이렇게 세 단체를 써놔. 이게 무장단체야. 보합단, 천마산대, 9월산대. 자, 요거는 20년대 초로 간다. 이것도 20년대 초로 간다. 20년대 초. 20년대 초야. 지금 20년대 당연히 하고 있지. 20년대 초. 국내인데 주로 평안북도, 평북과 황해도 등지, 황해도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무장단체 말하는 거야. 근데 지속되지는 못해. 일제 탄압을 받아서 지속되지 못하고 만주로 이렇게 흡수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하나 써놓으세요. 요거 여기 빈 공간에다가,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정리해. 포스트잇에다가 따로 딱 20년대 만주, 20년대 만주 홍범도 대한독립군 봉오동,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 청산이. 그 다음에 만주는 해외지. 국내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 이런 식으로 딱 요거 정도만 써놔. 그래서 20년대 나와야 돼. 이거는 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이어서 하는 거야. 481쪽이 하는 게 바로 몇 년대 무장투쟁을 하고 있다? 30년대로 넘어가는 거지. 30년대. 1900 이제 30년대 무장투쟁을 하는 거야. 자, 30년대 무장투쟁 단체는 일단 뭐가 나와야 된다? 한국 독립군 줄쳐놓고 한국 독립군을 줄쳐놓고 그 다음에 또 뭘 줄쳐놓고 한국 독립군은 누가 이끌었다?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대지? 지청천. 그래서 어쨌든 한국 독립군 줄쳐놓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줄쳐놓고 조선혁명군 줄쳐놓고 조선혁명군 줄쳐놓고 그래서 요 부대 반드시 가끔가다 이제 무장단체를 물어본단 말이야. 30년대 만주라고 하는 거지. 여기다 화살표를 그어놨지? 그러니까 만주야, 만주. 계속 이어서 만주. 20년대 만주 하면 두 단체. 요거 30년대 전반이야. 30년대 전반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30년대 전반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30년대 전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왼쪽으로 하면 만주 중국 본토 이렇게 돼 있지. 만주지 이거. 만주지. 이건 만주야. 만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국내는 없고 중국 본토라고 해야 돼. 중국 본토. 중국 본토는 어디라고 해서 그때 뭐 얘기했지. 중국 관내라고도 표현하지. 중국 관내. 국민당 관할내. 그래서 만주 지역하고 중국 본토는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그렇게 읽어버렸대. 30년대 전반. 30년대 전반이야. 이 두 개는. 30년대 전반 만주 이렇게 항상 읽어버렸대. 30년대 전반 만주는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30년대 중국 본토인데 그건 좀 나중에 하자고. 자, 그래서 두 개. 그리고서 이제 이 두 단체를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근데 이 두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위로 가면 만주사변 줄쳐놓고 만주국 수립 31년 줄쳐놓고 한중연합작전 그거 줄쳐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30년대 들어서 일본이 침략전쟁 한다 그랬지?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킨다고. 만주사변을 일으킨다고. 31년에. 그리고 만주를 점령해버린 거야.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걸 수립한 거야. 만주국. 일본의 괴뢰정부. 그러자 이제 만주 땅이 일본 정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중국 애들도 항일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 무장단체와 조선인 무장단체가 연합해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작전이 나온다고. 그걸 한중연합이라고 한 거야. 그거 중요한 내용이다. 한중연합에 의해서. 그래서 한중연합에 의해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는 시대가 몇 년대 이후에 나와야 된다? 30년대 이후에 나와야 돼.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뭘까?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수립이 되는 거야. 결국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수립은 무엇의 배경이 되는 거야? 한중연합작전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두 부대가 뭐다?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30년대 전반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이해하고 밑에 줄쳐놓으세요. 자, 한국 독립군은 어떤 세력이 만든 어떤 당 소속이다? 혁신의회 줄, 한국 독립당 줄, 지청천 줄.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뭐야? 한국 독립당 소속 무장단체로서 지청천이 이끌었다. 지청천은 이청천이라고 해도 돼. 이청천. 그래서 지청천 내지는 이청천이라고 해놔. 지청천 내지는 이청천. 그 다음에 호로군과 연합. 호로군 줄쳐놔. 중국 무장단체 말하는 거야. 호로군과 연합했다. 호로군 줄. 호로군과 연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 다 줄쳐놔. 쌍성보, 대전자령,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그 중에서 쌍성보 전투가 일단은 제일 잘 나와. 쌍성보, 근데 다 줄쳐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경박호 전투, 동경성 전투까지 등. 근데 최후의 수단 하나만 외워야 한다면 쌍성보를 하나만 외우되 일단 다 읽어버렸다라고. 그래서 요 객관적인 내용을 틀리게 문제 내거든. 그래서 한국 독립군에서 나오면 지청천이 나와야 되고 호로군과 연합했다고 해야 되고 쌍성보, 대전자령, 경박호, 사도하자, 그 다음에 동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자, 그다음에 조선혁명군으로 간다. 조선혁명군은 국민부 줄, 조선혁명당 줄, 양세봉.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년대 만주의 상황 보면 후반에 민족유일당운동으로 통합운동이 3부 다음의 시기야. 3부 다음에 그거 하신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세 개로 통합되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 통합되어 혁신회, 그 다음에 국민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혁신회가 만든 당이 한국독립당이고 국민부 세력이 만든 당이 조선혁명당이고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국독립당군,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거야. 줄쳐놓고. 그러나 양세봉 알아두고 양세봉이 이끌었다. 그러면 조선혁명군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와 연합을 했다? 얘네들도 한중연합작전이 특징이니까 의영군과 연합, 의영군 줄, 중국 의영군과 연합했다 줄. 그 다음에 무슨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 흥경성 영릉가 전투. 그 중에서도 영릉가가 더 잘 나와. 일단 줄 다 합쳐놓고. 그러나 하나 외운다면 불행하게도 영릉가만 외워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을 바꿔 나온다고. 그래서 요 내용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건 좀 외우시기 돼. 이건 좀 이해보다는 외우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결론 30년대 전반 만주 한중 연합작전이 나온다. 대표적인 부대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지청천, 호로군, 쌍성보 등. 그다음 조선혁명군, 양세봉, 의용군, 영릉가 등. 그 정도는 최소한 외우셔야 돼요. 최소한.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시기는 어느 때로 간다? 이거 다 30년대 전반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가. 30년대 후반으로 가자. 30년대 후반 밑으로 가는 거야. 30년대 후반 만주. 이어서 계속 만주야. 만주는 뭐다? 동북항일연군으로 간다. 동북항일연군. 그것도 알아놔. 동북항일연군. 동북지역의 항일연합군. 그래서 30년대 후반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순서 봐잡는 문제 나올 때 이건 전반이니까 이게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지. 36년까지 알아놔. 36년. 그리고 줄쳐놔. 만주 중국 공산당 소속. 그래서 원래는 이게 중국 공산당 소속 만주 지방의 무장단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조선인들이 조선인 무장단체가 여기에 속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조선인 무장단체가 여기도 속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보천보 전투 줄, 김일성 줄, 갑상군 보천보 줄. 그 다음에 이 무장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조선인 단체는 제만한인 조국광복회 줄. 그 다음에 이 단체가 40년대 12월에 이동 소련군과 함께 정탐활동 그거 줄쳐놔. 자, 동북항일연군에 대해서. 동북항일연군은 36년이니까 30년대 후반이라고 하란 말이야. 지역은 만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은 누가 나와야 돼? 김일성이가 나와야 돼. 김일성 등 조선인 무장단체가 소속되어 활약을 했다. 전투는 무슨 전투가 나와야 돼? 갑산군 보천보를 습격했다. 그래서 그걸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거야. 갑상군 보천보. 그 정도는 기억하라고.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은 김일성. 주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보천보 전투. 갑상군 보천보 이렇게 읽어볼 때.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요 정도 정리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중국 본토로 간다. 지금 만주가 아니라 중국 본토 밑으로 가십니다. 자, 30년대는 비었잖아. 전반기는 비었잖아. 후반기에 뭐가 나온다? 후반기에 중국 본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그거 줄. 조선의용대. 그래서 조선의용대란 단체. 자, 연도까지 외우세요. 이거 38년. 그러면 순서반은 같은 30년대지만 요거는 항상 먼저 나와야지. 30년대 전반이니까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전반 이래 돼. 어쨌든 30년대 전반. 그 다음에는 같은 후반이지만 여기에 30년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요 세 개는 만주로 가야 돼 반드시. 요거는 중국 본토라고 하셔야 돼 반드시. 자, 그리고 조선의용대 줄쳐놔. 중국 관내 줄. 우한 한커우 줄. 밑에 조선민족혁명당 소속 무장단체. 조선민족혁명당 줄. 누가 주도했다? 김원봉 줄. 국민당의 승인 줄. 중국 관내 최초 조선인 무장단체 줄. 국민당과 연합 줄. 40년대 줄. 조선의용군 줄. 한국광복군 줄. 흡수 줄. 자, 정리. 조선의용대는 38년 중국 관내, 구체적으로는 우한이라고도 하고 한커우도 알아나. 우한 내지는 한커우. 크게는 중국 본토 관내. 누가 주도했다? 김원봉이야. 김원봉이 의열단이잖아. 의열단 계열이 그때 한 거야. 의열단 계열이 독립운동 20년대는 주로 의열활동을 하다가 20년대 중후반 이후 30년대에는 독립운동 방향전환을 모색한다고 공부하신 적 있죠?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란 말이야. 그때 이제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활약했다 할 때 그때도 있었어. 의열단 부분 보면 맨 밑에 이 부분이 나와. 그래서 의열계 인사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의열계 인사들이 38년 우한 한커우에서 뭘 조직한다? 조선의용대를 조직한다. 대. 그래서 김원봉.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 땅,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땅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임시정부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임시정부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초기에는 무장활동이 어려웠다고. 왜 그러냐면 중국 애들이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무장단체 성립을. 그러다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승인을 해줘. 중일전쟁이 37년. 거기 중일전쟁 37년. 국민당의 승인 있죠. 그거 줄쳐놓은 거 있죠. 그 왼쪽에다가 중일전쟁 써놔. 중일전쟁 왼쪽에다. 중일전쟁 37년. 그래서 중일전쟁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조선인 무장단체의 성립을 조직을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국민당의 승인을 얻어서 조직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38년이잖아. 중일전쟁 37년이고. 자, 그래서 중일전쟁 후 국민당의 승인을 얻어 중국 관내에서라고 그래서 지금 만주가 아니라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단체라고. 자, 그래서 그거 의미봐. 그러면 조선의용대. 그래서 국민당의 승인으로. 승인하에. 어디에서? 중국 관내에서 조직한 최초의 조선인 무장단체. 거의 주관식이지. 그러면 조선의용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단체는 당연히 중국 관내니까 중국 국민당 관할내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당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지.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서 무장활동을 전개했다 해야지. 공산당으로 잘 바꿔나와. 공산당은 아니야. 국민당과 연합이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이 계열, 조선의용대 이 계열은요. 김원봉 계열은요. 사회주의 계열이란 말이야 원래. 그럼 공산당과 연결될 가능성, 이게 공산당 소속 무장단체지 이게. 근데 공산당은 아직까지는 중국 대륙을 장악하지 못할 때거든. 공산당은 주로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기야 이때는. 중국 관내는 우익 정부인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거고 본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당과 연합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근데 이제 40년대 들어가서는 얘네들이 두 개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각각 찢어져서 흩어진다고. 하나는 조선의용군으로, 하나는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밑에다가는 임정이라고 써놔. 임시정부야. 임시정부. 이거 임시정부 할 때도 또 했던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임시정부가 40년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데 그 한국광복군이 바로 임시정부 소속 무장단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로 흡수된다는 거야 일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무장단체는 가끔가다 나오긴 하지만 이거 무장단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야. 각 무장단체 성격을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그 내용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건 다시 또 지워서 하자. 자, 30년대 전반 나왔어.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리고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하면 30년대 전반 이 두 단체가 생겨나야 돼.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 혁명군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단체 물어본다고요. 잘 물어본다고요 아주. 그래서 두 단체 기억하라고. 그리고 결론, 이 단체는 시기는 30년대 전반, 지역은 만주에서 활약한 무장단체. 그리고 내용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지청천, 양세봉, 호로군, 의용군, 쌍성보 등 영능가 등.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30년대 후반 동북항일연군. 30년대 후반 만주라고 했어. 30년대 후반 중국 본토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지. 30년대 후반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동북항일연군. 동북 몇 년? 36년까지. 근데 30년대 후반 중국 본토란 얘기가 나왔어. 중국 본토란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 단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무슨 단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의용대를 물어보는 거야. 조선의용대 38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내용 또 열심히 공부하시란 말이야.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동북항일연군은 누구? 김일성. 전투? 보천보 전투. 단체? 제만한인 조국 광복회.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는 시기 38년. 지역은 중국 본토. 우한 한커우에서 조직. 사람은 김원봉 등 의열단 계열. 중국 국민당의 승인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단체. 국민당과 연합. 40년대 일부 조선의용군으로 흡수. 다른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흡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30년대 무장단체는 결론은 이 4개를 정리해 놓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30년대 전반 만주, 30년대 후반 만주, 30년대 후반 중국 관내. 근데 후반이지만 36년, 38년이니까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순서 발견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순서 발견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가장 먼저지. 20년대니까. 그 다음에 30년 전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이해도 이해지만 암기를 특히 더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 사료지문 나오죠? 그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런 거 주고 그 부대를 물어본단 말이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482쪽으로 갑시다. 482쪽에 중국 본토에서의 민족협동전선 30년대 줄, 중국 본토 줄, 민족협동전선 줄. 자, 지금 몇 년대 뭘 하는 거야? 1930년대 또 하는 거야. 1930년대 하는 거야. 지역은 만주가 아니라 중국 본토로 하는 거야. 중국 본토. 관내라고 하는 곳. 무슨 운동 하는 거야? 민족 협동 전선 운동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건 무슨 소리야? 30년대 중국 본토에서는 무슨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소리인 거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30년대 후반의 무장단체는 뭐야? 그럼 조선의용대란 말이야. 요거 다 중국 본토 맞죠? 그리고 이 민족협동전선은 이때 처음 나와? 20년대부터 이미 나온 거야. 20년대부터 이미 나온 거지. 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맞지? 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뭐야? 이념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 노선별 분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때가 20년대부터 아니야. 그래서 20년대부터 크게 표현하면 이 운동이야.
민족 유일당 운동이 20년대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운동이 나오는 거지.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운동이 몇 년대부터 이미 나온다. 20년대부터 이미 나온다. 근데 이때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뭐 만주도 나오고 뭐 연해주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그래서 좌우합작 단체로 신간에 결성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다른 건 빼놓고 요것만 하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민족협동전선 운동의 일환으로 좌우합작이 나오는 거지. 맞지? 좌우합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좌우합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20년대 좌우합작의 개념은 뭐가 있었어? 20년대 좌우합작의 개념을 띠고 있는 운동은 뭐야? 국내 운동. 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국내만 하자고. 60 만세 운동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조선민흥회란 단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신간회하고 근의회란 단체. 이거 뭐 계속 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거꾸로 60만세 운동이라든가 조선민흥회라든가 신간회 근의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좌우합작이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좌우합작이라고. 무슨 의미라고? 민족 협동전선 구축한 거라고. 무슨 운동의 영향이냐고. 이게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크게 한 거고, 그리고 그 운동이 계속 된 거지. 계속 된 거지 뭐. 그래서 몇 년대까지 이어져 내는 거야? 30년대. 근데 지금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중국 본토. 그래서 30년대 중국 본토에서는 무슨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속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는 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좌우합작 단체가 또 나와 있대. 그래서 세 개 줄쳐놔. 대일전선 통일동맹, 민족혁명당. 대일전선 통일동맹. 대일전선 통일동맹. 몇 년? 32년.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대일전선 통일동맹. 자, 그럼 한번 읽어. 김원봉을 중심, 김원봉은 반드시 줄쳐놓고, 의열단 계열, 의열단 줄쳐놓고, 임정의 한국독립당 등 여러 단체가 좌우합작으로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는 걸 해석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또 사회주의, 민족주의 단체들이 막 여기 통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우익계, 좌익계 단체들이 느슨하게 이제 동맹만 결성했다는 거지. 단체 자체를 해체시키고 하나의 당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느슨하게나마 어떻게 동맹을 결성했다. 그거를 대일전선 통일동맹으로 하는 거야.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다? 김원봉은 알아두라고. 김원봉이 이 흐름은 주도하는 거야. 그리고 임시정부와 관련해서는 조소왕이라는 분이 가담하게 됐다. 그러다가 이제 뭘로 간대 이게? 민족혁명당으로 간다 그랬지. 민족혁명당 줄쳐놔. 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 줄쳐놓으세요. 민족혁명당이라고. 줄쳐놨지 미리. 민족혁명당. 몇 년이야? 35년이지. 민족혁명당 35년. 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형성해서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이제 자기의 기존의 단체를 모두 해체시키고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이야. 자, 그래서 민족혁명당 읽어봐.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형성한 여러 단체들이 민족유일당으로, 민족유일당 줄쳐놔. 민족유일당으로 무엇을 결성했다? 민족혁명당.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수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 임시정부 할 때 말씀드렸죠. 조소왕의 삼균주의. 삼균주의라는 이념은 조소왕이 만든 이념인데 이미 30년대부터 이게 이제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읽어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좌우합작이란 말이야. 좌우합작. 그런데 이 점차 김원봉 중심의 좌익 세력이 조직을 주도 그래서 김원봉 중심의 좌익 세력이 조직을 주도하자 조소왕, 지천청 등 우익 세력들은 탈퇴한다. 그래서 이제 또 좌우합작의 성격이 약화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39년에
전국연합진선협회 그거 줄쳐놔. 전국연합진선협회. 좌익계열의 조선민족전선연맹 줄. 조선민족전선연맹 줄. 그 다음에 우익계열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그거 줄. 그리고 거기다가는 각각 37년을 써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느슨하게 여러 단체들이 모였어. 이때 여러 단체들이 모였어.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모였어.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느슨하게 단체는 해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느슨하게 동맹을 결성했다고. 이걸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자라는 의기투합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근데 여기에 모인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도 있고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민족유일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의 단체를 모두 해체시키고 새로운 좌우합작으로 민족유일당을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거야. 민족혁명당. 김원봉 등이 주도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얘기야. 점차 이게 좌우합작인데 지금 세 개는 다 좌우합작인데 점차 이게 좌익계열, 김원봉 중심의 좌익,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단체로 변해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우익들은 바로 탈퇴를 한다고. 바로 탈퇴를 한다고. 우익, 민족주의 세력은. 그러면 점차 이게 누구 중심의 단체로 가는 거야? 좌익 중심의 단체로 가는 거지.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이 더욱더 좌익 세력을 더 뭉치자. 그래서 좌익 통합단체라는 걸 만들어. 그게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조선민족전선연맹. 거기다 37년이라고 써놓으시라고요. 전국연합진선협회 39년 그거 내용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있지? 그거 줄쳐놓으라고 그랬지.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줄쳐놓으라고 그랬지? 거기다가 조선민족전선연맹 거기다 37년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거기다도 37년이라고 써놓으라고. 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건데 이거는 좌우합작 이러면 안 돼. 좌익 계열이 통합한 단체야. 그리고 사실 요때 임시정부도 여기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임시정부 요인 중에는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이 운동과 별개로 여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바로 김구야. 김구. 무슨 말이냐면 임시정부, 사실은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새로운 정부 수립 운동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임시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하자라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인정 못하겠다. 임시정부 요인조차도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임시정부가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시켜야지 다른 정부를 만드는 데는 참여할 수 없다. 임정유지파라고 그래. 임정유지파. 임정유지파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임정유지파 중에 한 사람이 김구고, 임정요인 중에서 그렇지 않다. 김원봉 등과 함께 이 새로운 민족유일당을 만들자. 거기에 참여했던 대표된 사람이 조소왕이라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해 민족혁명당이 일어났을 때 김구는 임시정부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 한국국민당. 이것도 35년이야. 35년.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할 때 30년 때 이게 있었어. 분명히. 한국국민당이라는 거 김구 3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해가지고. 그래서 김구가 35년에 한국국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민족유일당으로 새로 만들어졌는데 좌익이 점차 주도하니까 여기에 가담했던 조소왕 등 우익계열이 또 탈퇴를 한다는 얘기지. 탈퇴. 그래서 탈퇴해서 또 새로운 당을 만들고 걔네들과 우익들, 김구의 한국국민당을 포함해서 우익들이 또 통합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만든 게 뭐다? 한국 광복 운동 따로 쓰지 말고 단체
연합회라는 단체라는 거야. 거기서 37년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좀 복잡. 요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요. 이제 30년대 이후 하는 거니까 30년대만 하자. 문화통치, 세계대공황,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뭐야? 민족말살로 간 거야. 그리고 당연히 민족말살은 대략 3, 40년대를 물어보니까 30년대 내지는 뭐 40년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몇 년대를 정리하고 있다 지금? 30년대를 정리하고 있다. 자, 30년대 무장투쟁 하자. 30년대 뭐? 무장투쟁. 30년대도 여전히 무장투쟁이 전개되는 거지. 지역적으로 두 개로 나누자. 어디하고 어디로 나누자? 만주하고 중국 본토로 나누자. 중국 본토. 다른 말로는 관내. 국민당 지구내. 만주 30년대 전반 만주로 가자. 한국 독립군 지청천, 그 다음에 조선 혁명군 양세봉, 항상 같이 다녀라 이거. 한중연합작전으로 간다.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 만주로 가자. 동북 항일 연군 김일성으로 가자. 36년 보천보 전투로 가자.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가자. 30년대 후반 중국 본토 무장단체 뭘로 가자? 조선 의용대로 가자. 조선 의용대로 가자. 의용대 몇 년으로 가자? 38년으로 가자. 이렇게. 그래서 무장단체는 이렇게 4개 정리하시고 지금 중국 본토에 무슨 운동을 따로 또 하는 거야? 여기다가 민족협동전선 운동을 하는 거지? 자, 민족협동전선. 30년대 전반에 중국 본토에서 다시 통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율당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모입니다. 대표적인 단체,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 계열도 모여있고 조소왕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느슨하게 통합하자. 대일전선 통일동맹, 대일전선 통일 동맹이라는 단체를 느슨하게 결성하더라. 32년. 이것도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띈 거다. 성격적으로는. 그러다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야? 기존의 조직을 다 해체시키고 새로운 민족 유일당을 만들자라고 합의했다. 거기에 합의한 애들은 김원봉 중심의 좌익계열,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조소왕을 중심으로 하는 임정계열, 우익계열도 있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새로운 민족유일당으로 만든 게 뭐다? 민족혁명당이라고 한다. 35년.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거를 새로운 정부로 하자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대일전선 통일동맹에 이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임시정부 요인도 물론 가담을 했지만 아니 왜 임시정부가 있는데 이걸 새롭게 만드냐? 안 된다. 임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임정 유지 세력도 있단 말이야. 임정 유지 세력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고. 김구라고 김구. 김구 등 임정 유지 세력은 한국국민당을 이때 만든다고. 한국국민당.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물론 김구를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보는 거지만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으로 좀 수준 높은 시험에서는 이거에도 관여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일단 김구의 한국국민당 임정유지 이렇게 해서 주에 나눠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뭐야 점차 누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거야? 좌익들이 주도하게 된단 말이야. 김원봉 중심의 좌익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민족주의 세력이 불만을 갖고 되는 거지. 그래서 좌익이 주도하면서 여기에 가담했던 우익들이 어떻게 된다고? 우익들이 탈퇴를 한다고. 탈퇴. 그래서 조소왕. 이때 탈퇴한 대표 사람이 조소왕.
그다음에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야. 조소왕, 지청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탈퇴를 하니까 좌우합작으로 만들어, 일단 기본은 좌우합작으로 답을 푸셔야 돼.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되는 거지. 좌우합작의 성격이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좌익들이 어떻게 해? 그러면 좌익만이라도 더 통합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좌익통합단체가 나오는 거야.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37년. 그래서 조선민족전선 좌우합작 이러면 안 돼. 좌익통합단체야. 좌익통합단체. 그러면 좌익이 뭉치니까 그럼 우익도 뭉쳐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여기에 가담했다 탈퇴한 우익이 뭉쳐서 우익통합단체가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한국운동단체 연합회라는 단체다. 이것도 같은 해 37년이라는 거지. 말이 맞잖아. 그래서 37년에는 뭐야? 좌우합작이 또 약화되고 민족혁명당, 좌우합작으로 새로운 민족유일당인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으나 이게 이제 좌익계의 조선민족 전선연맹 측과 우익계열의 우익통합단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러다가 또 39년에 이 두 세력이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일어나더라고. 그게 39년이라고. 그게 바로 전국연합진선협회라고. 전국연합진선협회. 그래서 여기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요게 이제 30년대, 지금 다 30년대 한 거지. 30년대 중국 본토 국민당 지구 내에서의 민족협동전선 운동의 내용이야. 자, 이 중에서 요 빨간 거? 요걸 괜히 쳤다. 빨간 걸로 하지 말고, 그 여기 전국연합 진선협회라고 이거. 전국연합 진선협회라고. 그래서 그 프린트, 교과서를 보세요. 거기 좌우합작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대일전선통일동맹, 민족혁명당, 전국연합 진선협회 그거 어떤 주치고 시작하라 그랬지? 그 세 개가 바로 좌우합작의 개념을 띈 거라고. 좌우합작. 그래서 대일전선통일동맹, 민족혁명당, 진선협회. 이거는 좌우합작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체가 나올 수 있지만 요거는 좌우합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는 좌익통합단체, 이거는 우익통합단체. 그 다음에 김구를 만약에 물어보면 근데 주로 김구와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주로 얘네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30년대에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에 활동하면 주로 요 두 단체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국민당과 그 다음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요거가 바로 임시정부, 김구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다. 김원봉을 물어보면 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런 것들 물어봐요. 김원봉. 그래서 30년대에 이 운동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김원봉과 김구라고. 김원봉과 김구. 자, 그래서 그 시기야. 이 부분이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야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당연하게 알아다. 몇 년대라는 것만 알아놔. 30년대, 그치? 좌우합작운동 3개, 하나, 둘, 3개. 임시정부 물어봤어. 김구, 한국국민당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김원봉 물어봤어. 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이것도 김원봉이 만드는 거 아니야. 38년에. 조선의용대. 30년대 김원봉은 민족혁명당 조직하는 데도 주도했고 조선의용대라는 무장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 그걸 자꾸 기억하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임정활동 있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좀 더 심한 내용을 지금 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 임시정부 할 때 했지. 한국독립당 만든다고 30년 상해에서. 이미 이때부터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수용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한국독립당 있잖아. 30년 상해에서도 한국독립당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독립당을 해체시키자라고 하는 애들이 조소왕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가담하는 거고 한국 독립당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는 세력이 임정 유지 세력이라고. 근데 한국 독립당이 거의 해체당한다고.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든 게 한국 국민당이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줄만 쳐놔. 그다음에 애국단 그거 반드시 줄 쳐놓고 이건 제일 중요하지.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그거 32년 그거 반드시 줄 쳐놓고. 그다음에 이동식이 이거 반드시 알아놓고. 이동식이 그래서 이동식이 때 했던 거 맞지? 이동식이가 무슨 걸 계기라고 그래서 32년 윤봉길 걸 계기로. 근데 지금 김구 이거잖아. 지금 35년 37년이잖아. 그러면 이 32년 윤봉길 건 여기 있었겠지. 32년이니까. 그다음에 40년은 여기 뒤에겠지? 중경에 정착하겠지? 그냥 결국 이동식이 때 이걸 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동식이 때 그게 한국국민당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요 두 단체는 한꺼번에 묶어놓고 별표 쳐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도 애국당까지 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30년대 임시정부 할 때 한국 독립당은 사실은 알면 좋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건 눈여겨서 보지 말라는 거야. 있다? 40년에도 있다? 그런 거지. 주로 잘 물어보는 건 이제 애국당이니까 애국당 반드시. 근데 그건 이동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애국당. 그 다음에 이동식이에 30년대지만 이동식이에 임시정부 활동. 한국국민당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주도인물 해가지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이 시기 30년대 중국 본토에서 이런 운동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김원봉과 김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단독으로 문제를 내니까 밑에다 좀 설명을 해놓은 거야. 김원봉은 그때도 했었죠. 의열단 맞잖아. 황포공관학교 맞잖아. 줄쳐놔 다. 조선혁명간부학교 맞잖아. 민족혁명당 맞잖아. 근데 나중에는 맨 처음에 민족혁명당을 했지만 얘네들이 나간 다음에 좌익이 주도할 때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이거 나올 때는 조선민족혁명당 소속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줄쳐놔. 조선민족전선연맹 줄쳐놔. 조선의용대 줄쳐놔. 거기까지는 다 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42년 한국광복군의 합류 그것도 줄쳐놔. 그래서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조선의용군으로 가고 하나는 한국광복군으로 간다고 그랬지? 근데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김원봉이란 말이야. 그때 북한에 숙청됐다. 김구, 한인애국단 주도 맞지? 35년에 한국국민당 맞지? 줄 쳐놓으세요 그거 다. 한국국민당 맞지? 좀 전에 했지? 37년에 우익통합단체인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주도했지? 그거 단체도 줄 쳐놔. 그리고 40년 중경에서 한국독립당에서 그거 줄쳐놔. 그게 더 잘 나온단 말이야. 한국독립당과 관련해서는 40년 중경에서 한국독립당 맞지? 그 당시 주석 맞지? 주석줄. 그리고 나중에 이건 현대사에 나올 거지만 반탁운동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반탁운동 주도. 통일정부 수립운동 주도. 1949년 안두희에 의해 피살당한다. 자, 그래서 김원봉과 김구까지 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결론은 간단해. 30년대 무장단체 딱 4개 정리해놔. 근데 확실히 정리해놔. 지역별로 나눠서. 만주 30년대 전반 2개. 한국독립과 혁명군 30년대 후반 36년에 동북항일연군. 그 다음에 중국 본토 38년에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중국 본토 30년대 중국 본토에서의 민족협동전선운동 있지? 요 내용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